자, 이제는요, 학부모님들, 네, 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매번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저도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야 부모님들도, 이렇게 조금 되시지. 이 부분에서 똑같이 하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네, 면접 길라잡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면접 준비 순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면접이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나오고 인사하고 끝난다! 이렇게 하면요. 그럼 면접에 대한 어떤 플로우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면접일까지 준비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열흘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다면평가 에세이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면평가 에세이 써보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정말 당장 거기 가서 쓸 때 시간 써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써지는 거야? 막 이렇게 지우고 이거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자를 20분 동안 내가 쓰는 연습을 몇 번이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작성한 자기소개서 읽어보지 않고 가서 면접 보는 친구가 있어요. 왜? 나는 스스로 내가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쓴 자기소개서 나 이거 말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면접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내용 썼어도 숙지 안 하고 가면요. 더듬거려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이 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와서 제가 꿈꾸고 있는 로봇공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빠르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요. 절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말 잘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는 랩을 듣고자 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에서 배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면접관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고 답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누가 뽑아주냐고요. 그러니까 랩하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나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천천히 슬로우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이 꼭 숙지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면접 영상으로 질의응답에 대한 모의 훈련을 갖다 꼭 해라. 부모님들께서 집에서요 핸드폰 카메라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또는 딸을 이렇게 찍으실 때 정면이 좀 힘들다고 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옆에 있는 사이드의 모습을 갖다가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본 자녀가요 자기 스스로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면접 영상에 대한 부분을 찍어서 본인이 보는 건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갖다 할 때는 문 열고 문 닫고 이 과정에 대한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면접 준비만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면접 준비만 하면 안 되죠. 저기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해 보세요. 어떻게?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면접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오면서 선생님들과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면접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든 대학부설이든 간에 면접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이 평가지에서 5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요 합격에 대한 부분들의 이 확률적인 것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면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점, 38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확실히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으면요 어머님 사진 캡처 하나 해가지고 자녀가 면접 보는 모의 연접을 할 때 점수를 매겨보세요. 근데 점수를 줄 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주는 경우
너무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 평가를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점수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한테 자신감 준다고 다 5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면접은 정확하게 우리가 면접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 면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의 자신감 기살려준다? 이 부분은요, 어머님 그 시험 면접 전날이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도 면접 준비 단계는 일단 면접장에 가게 되어지면 대기를 하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이 되어지면 호출되어졌을 때 입시를 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갖다 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 인사를 하고 그 면접관이 인사를 하게 되면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 질의를 받으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갖다 한 다음에 바로 퇴실하고 문 닫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갈 때와 나아갈 때 우리가 옛날 그 말이 있잖아요. 너 꼬리 왜 이렇게 기니? 근데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올 때 문을 안 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면접에 대해서 노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꼭 해볼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할 것을 저는 강추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면접의 순서까지 면접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선이 가까워지는지 이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으니 어머님들께서 꼭 아버님들과 함께 준비하셔서 우리 자녀의 합격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